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당 6개월 만에 전당대회 격인 당대표 최고위원 지명대회를 열어서 선출직 지도부를 구성한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로 이혜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는 포부를 앞세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왜 되려고 하셨어요? 지금 당이 좀 어렵습니다. 네. 당이 사느냐 죽느냐 명운이 갈려있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네. 이 일을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죽는 것, 당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제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에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일에 뛰어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게 어떤 어려움입니까? 당의 지지율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당, 국민의당, 저희 당, 지금 다들 이렇게 낮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당이 또 20명밖에 안 되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탈이 있으면 나라에서 정당 보조금 주는 것이 끊어지는 상황이라 다들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네. 수명이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당으로서 여러 가지 대접을 받는데 지난번에 13명이 갑자기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러한 기밀을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끊임없이 그분들은 저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전부터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그분들은 반기문이라는 분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라고 나중에 본인들이 고백했지만 그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기문이 무망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돌아가든지 합당을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고 끊임없이 당내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아무리 만류를 하고 설득을 해도 결국 저희 말이 먹히지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들의 정책 판단인데 청문회 스타로서 자리매김하고 청문회 소추위원장을 맡고 청문회 위원장을 맡았던 분들도 갑자기 글로 가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점이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줬느냐.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신 거나 같은데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하고의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플러스 저희가 보수의 본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낡은 보수로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것을 많은 이제 유권자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보수층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보수로 미래를 열 수 없으니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로 보수를 재편하고 그래서 5년 후에 보수 집권도 기대를 해보고 대한민국을 보수와 진보, 건강한 두 날개로 한번 날아오르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을 저희들이 해보겠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보수 그러면 웰빙 이렇게들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보수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책임 같은 거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수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교섭단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될 이 판에 보수의 본진이라는 거대한 꿈을 이루려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랄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로드맵이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보시면 상당히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낡은 보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낡은 보수랑 어떻게 차별화돼서 완전히 다른 정치 세력인가를 보여드리면 저희에게 지지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창당은 했지만 지도부가 없는 상태로 한 3달 이상 오면서 사실 이 대장이 없는 당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선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도부가 꾸려진 이 마당에
그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선명하게 나가면 국민들께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네. 왜 낡은 보수와 다른지를 각인될 네. 수 있어요. 그럼 국민들께 각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요. 그래서 정치 지금 현안 하나하나마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합니다. 현안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초반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이혜훈 의원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달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뭐 이런 것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취임 6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소통 행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뭐 대통령이 네네. 뭐 셀카 찍고 그리고 저기 컵라면도 영부인께서 끓여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였고요.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인사도 있었고 또 각종 정책들,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데 네네. 사실 뭐 소통에 대한 의지만으로 국정 운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량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의지는 좋은데 역량이 과연 충분히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청문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경환 후보자가 벌써 낙마를 했습니다. 네네. 검정이 부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러니까 또 이후에 여러 김상곤 후보자 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부분이 교육부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서 되겠는가 네.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속속 나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추경만 하더라도 네네. 추경은 저희는 자유한국당처럼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고 아예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겠다. 그 입장은 아닙니다. 네네. 다른 사람들은 추경 요건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자유한국당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당이든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네. 노무현 정부가 추경을 너무 자주 많이 한다고 추경 요건을 엄격하게 법에다가 넣어버리자. 그래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도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본인이 4년 동안 3번이나 추경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3번이면 거의 매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3번이 모두 추경 요건에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작년 아직 1년도 되기 전인 얼마 전에도 이 요건에 안 맞는 추경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놓고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추경 요건이 안 맞으니 심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것은 좀 네. 내로남불이죠. 뭐 요즘 말로. 네. 근데 저희들은 심사하자.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건 분명한데 네네. 한번 보자. 근데 시급한 예산이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네. 하지만 공무원 일자리 중에 아주 다급한 거. 네. 과로사 너무 인력의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과로사 하는 분들이 나오는 네, 구급대원, 소방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네. 가축방역원, 근로감독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 인원을 늘려서 숨통을 틔워드리는 거는 오케이. 네. 그런데 문제는 17만 4천 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네.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하자. 네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혜훈 대표 말씀 들으면서 이혜훈 대표야말로 참 알려진 경제학자인데 네. 전문 분야인데 지금 추경을 해서 좀 전에 이제 공무원 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해서 말하자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가요? 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않습니다. 이게 뭐 이 추경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과로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일손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고 네.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도와드리는 공공 네. 부분의 일자리가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는 거는 뭐 타당하니까 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양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네. 차원의 얘기고요. 이 추경을 가지고 지금 뭐 경제를 당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민간 부분 주도의 일자리가 되어야만 네. 사실 경제도 살아나고 오래가고 똑같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더 질 좋고 오래가는 일자리를 네. 많이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민간 주도로 하고
말고 국가는 재정 지원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대개 이제 큰 기업들이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큰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것은 사실 그 큰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경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그 애니멀 스피릿 어떻게 보면 야성적인 충동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투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네. 100개를 했을 때 100개가 다 투자가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면 그중에 몇 개가 성공을 해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대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1세대, 재벌의 1세대들은 그런 도전 정신, 그다음에 그 창의성 이런 것이 굉장히 충만했던 분들이었는데 네네. 3세대, 손주 세대로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식 경영만 하고 네네. 그냥 무조건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일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지 네네. 모험과 도전 정신이 많이 사라져서 사실 이런 부분은 네네. 기업에도 어느 정도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물론 투자할 만한 기회가 과거 성장,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을 거듭하던 70년대, 80년대만큼 많이 있지는 않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해야죠. 자, 그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내놓는 정책이 이제 평준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자사고, 외고 이런 거 다 없애고 이런다는데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층 특히 이제 저희 당내에서는 자사고와 폐지에 대해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너무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위 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또 위화감 조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모든 창구를 막아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저희 당내에서는 다수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전에 문정인 특보가 그 워싱턴 가서 그 어느 세미나에서 한 말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에 관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안보는 철저하게 보수인데요. 사드는 분명히 방어용 무기이고 이게 북한을 공격하거나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서 한국에 일종의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사드는 이미 배치가 결정된 이상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사드 보복도 최소화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연되는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네네. 뭐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 열 몇 명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빨리 매듭져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그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이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참 산업화 이바지한 수고한 발전소인데 탈핵 선언을 했거든요. 탈원전 선언이죠. 탈핵이라기보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맞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탈원전 자체에 대한 찬반은 잠깐 접어두더라도 당장 원전이 중단이 되면 전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잖아요. 근데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투자도 요즘 많이 필요하죠. 근데 당장 한 해에 4%씩 증가하는 이 전력 수요를 이렇게 천천히 더디게 가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로 어떻게 이거를 메꿀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뭐 학자들 얘기는 1년에 11조 원 이상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데 네. 그럼 이 11조 원은 도대체 전기요금 인상이든지 이런 걸로든 어쨌든 메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네.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느냐, 서민에게 부담이 오는 것은 아니냐, 네.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네.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 이것도 장기적인 방향에는 저희가 동의하니 네.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이제 전당대회 7월 3일 앞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정병국 바른정당 소속 전 대표죠. 정병국 네. 의원의 저서에 보면 홍준표 전 지사가 바른정당에 올 뜻을 비췄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먼저 두 발로 든든히 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네네. 저희가 먼저 힘을 기르고 저희가 두 다리로 든든히 서야 자유한국당 내에서 저희의 그 가치 정치에 공감하시고 네.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 당 안으로 모셔와서 네.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보수의 본진이 되고 그게 오히려 보수의 미래도 있고 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낡은 보수가 보수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강론이냐 범보수 연대론이냐 둘 중에 이혜훈 의원은 자강론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